청소년 진로 임상심리 전문가인 박동혁 소장. 박 소장은 진로 고민에 앞서 서경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만부터 묻는다. 할 때는 다 어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쉴 타이밍 되면 일단 11시쯤 좀 넘었을 때인데 그때 전화가 딱 와요. 어디니요? 그럼 나 학원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곧 있으면 갈 거라고 그러면 화부터 내시는 거예요, 항상. 그때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요. 늦을 것 같으면 엄마한테 문자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뭐 늦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고 사실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그래도 워낙에 아이들이 지금 뭐 K-팝이다, 뭐 미탄이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성공할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일까 뭐 이런 뭐 그런 게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되어지죠. 그래도 이제 아이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서경이를 못 믿어줄 수도 있죠. 부모가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이는 크나큰 잠재력을 발휘한다. 지금의 상담은 그것을 위한 점검들이다. 서경이 이 성격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약간 튀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는 조절하기 위한 그런 이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엄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같은 것들도 눈에 띄기 때문에 서경이가 이 길을 스스로 개척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교육청에서 상담가로 일하는 서경이 어머니는 정작 자신의 아이에게만은 상담 교과서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생이 부르시더라고요. 엄마는 헬리콥터 엄마였다고.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또 어떤 친구를 또 사귀고 있고 학교 생활에서의 일들을 조금 아주 속속들이는 아니더라도 엄마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고2 초반에요.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수업 시간에도 전화하고 학교 끝날 때마다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한 2시간마다 계속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나서 상담까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쳐지나 싶더니만 엄마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서경이의 게으름과 무방비한 모습은 어머니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부모의 경우는 어떤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에게 갖게 되는 불안감과 불신감을 해소시킬 방법이 있을까? 박 소장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대화법을 제시했다. 한번 읽어보세요. 10단어 이내의 짧은 말을 이용한다. 오케이. 10단어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가끔 하는 거거든요. 옛날 얘기하는 거. 특히 지나간 행동 들추기는 부모가 낙인을 찍어서 아이를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대화법. 과거의 서경이가 아닌 현재의 서경이를 바라봐주기.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 그리고 행동과 언어가 일치하는 일관된 태도가 어머니에게 제시됐다. 서희 같은 경우는 그 진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뚜렷하게 본인이 표현을 하고 있어갖고,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부모님의 변화를 통해서 좀 심어주면 네. 더 잘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이랑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제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은 박동혁 선수. 현재 시점에서 준혁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부대끼고 답답한 것들 많이 있을 것도 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빠한테 제일 불만인 거는 어머니의 정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아버지만의 그 다가오는 방식이 저한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랑도 제가 좀 막 치고받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아는 아버지는 여튼, 그러니까 뭐 지려고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해하시려고 하시진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만일 아버님이 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면 준혁이는 또 뭐를 하면 한 가지만 바꾼다면 뭘 바꿔보고 싶냐 앞으로? 걱정 안 하시게 제가 뭘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뭐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하지만 준혁이는 지금껏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준혁이의 성향과 재능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준혁이가 그 검사 결과로 보면은 준혁이가 보인 그런 성향과 행동이 꽤 일치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등학교 자퇴 사유가 아버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한번 일을 해보겠다. 무슨 작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준혁이 그 이런 진로 탐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은 기업형이 가장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술적 성향은 또 두 번째로 높아.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게 자기 성향을 따라 움직이는 건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막혀 있어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뚫려요. 예술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틀이나 규칙에 딱딱 들어맞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조금씩 튕겨나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만 누가 주변에서 케어해주면 이런 것들이 굉장한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발휘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면은 본인 얘기한 것처럼 난 딱 찾으면 해낼 자신이 있다. 이런 말들이 정말 중요한 발전이거든요.